왓썹 소방코치의 제이슨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왕복 달리기 기술 종목에서 두 번째 종목인 제자리 멀리뛰기 이후 두 번째 종목인 왕복 달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왕복 달리기는 도대체 어떤 종목이냐? 저희가 이제 20m를 왕복 달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제자리 멀리뛰기와 마찬가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작동 원리입니다. 왜냐? 자,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 것과 같이 왕복 달리기를 할 때 상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체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코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움직임을 가지고 가야지만 왕복 달리기의 기록 측정을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첫 페이지로 그것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복 달리기 할 때 상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체 그리고 코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지금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될 거고요. 자, 그 첫 번째로 왕복 달리기,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달리기입니다. 모든 분들은 왕복 달리기에서 달리기가 끝 아니야, 무작정 달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달리기와 함께 속도 제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먼저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달리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달리기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자리 멀리뛰기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몸의 중심을 팔과 다리를 사용해서 멀리 보내는 걸 우리가 제자리 멀리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달리기는 무엇이냐면 이 몸의 중심을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빨리 보내는 것, 앞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달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자리 멀리뛰기는 멀리 보내는 것, 달리기는 빠르게 앞으로 보내는 것. 팔과 다리, 몸의 중심, 모든 기술 종목은 똑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이제 모든 운동, 축구, 농구, 배구 모든 운동을 접근하실 때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요건 팁으로 드렸고요. 자, 그래서 달리기에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몸의 중심을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빨리 보내는 것을 우리가 달리기다라고 하는 것 꼭 짚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팔은 어떤 식으로 달리기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동작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경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자로 꼿꼿이 서져 있는, 제가 척추의 그림을 근력 종목에서도 보여드렸죠. 자, 척추 형태로 다리를 일자로 핀 상태에서 일자로 딱 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팔을, 손은 달리기를 할 때 어디에 위치하여 있냐? 자, 손은 골반에 위치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손의 폭이, 팔의 폭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손이 골반에 위치하여 있고요. 만약에 손이 골반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작은 크기, 팔의 힘을, 팔의 크기, 굉장히 웃기죠? 팔의 크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은 항상 골반에 위치하여 있는 상태에서 90도로 굽혀져 있는,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을 말아주시고요. 자, 골반에 위치하여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팔의 힘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상태에서 일자로 서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뒤로 보내게 되면 저절로 제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힘이 달리기에서 제 팔에서 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힘을 보여드리는 동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스탑을 해놓고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90도, 손은 골반, 팔을 90도로 한 상태에서 팔을 뒤로 보내면 몸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본인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뒤로,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을 통해서 몸의 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힘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 도약과 같습니다. 팔을 얼마큼 크게 뒤로 스윙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팔에서 몸의 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힘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 정도의 스윙을 가져가는 것과 이 정도 가져가는 것은 내 몸의 중심을 앞으로 보냈는데 팔이 가지고 가는, 팔에서 발생되는 힘의 크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은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 원리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리는 우리가 달리기에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보폭의 거리.
내가 얼만큼 다리를 멀리, 보폭의 거리를 멀리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기의 스피드가 결정되고요. 자, 두 번째는 피치의 속도. 얼만큼 발을, 왼발과 오른발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느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기의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폭의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드라이브라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자, 드라이브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발이 지면에서, 자, 발 뒤꿈치가 지금 엉덩이 허벅지 있는 쪽으로 수직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릎이 저절로 골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릎이 골반까지 올라와야지만 발이 가장 이상적, 가장 내 신체에서 멀리 보낼 수 있는 거리를 형성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허벅지로 오고 그 다음에 발이 앞으로 멀리 보내줘야 된다는 게 바로 달리기에서 하체가 가져가야 되는 작동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발 뒤꿈치가 절대로 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사인 볼트나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발 앞꿈치로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투사체가 멀리 보내져 있는 데에서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35도에서 45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달리기에서 가장 우리가 몸의 중심을 앞으로 멀리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이상적인 각도는 15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15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제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일자로 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살짝 들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15도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게 되면 15도가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발 뒤꿈치가 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조깅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아도 됩니다. 왜냐면 몸의 중심을 보다 더 앞으로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더 오래 달리는 거, 마라톤이나 조깅 같은 경우는 오래 달리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달리기는 우리가 그 거리를 얼만큼 빠르게 달리느냐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떼져 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 포인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 뒤꿈치가 떼져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 기울기가 15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달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팔, 두 번째 다리, 그리고 보폭의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발 뒤꿈치가 허벅지로 오고 그 다음에 멀리.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발 뒤꿈치가 허벅지로 오고 무릎이 들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무릎이 들린 상태에서 멀리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릎이 여기에 위치하였다고 하면 발은 여기까지밖에 안 오겠죠. 근데 만약에 무릎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발은 더 멀리 여기서 디딜 수 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드라이브 연습을 제가 과제로 드리게 될 건데요, 그것은 바로 달리기의 원리에 입각한 과제라는 걸 아시면서 드라이브 연습을 하신다면 왕복 달리기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잔발 속도 제어입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실 왕복 달리기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스타트 라인 20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엔드 라인 20m.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방향 한번 멈춘 다음에 B 하게 되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달리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이 많냐면, 여기서 달리기를 하다가 속도 제어를 하지 않고 더 뒤에까지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딱 안정적으로 속도가 0이 돼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달리기를 하고 더 툭툭툭 가신 다음에 다시 툭툭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m 달리기를 78번, 77번, 뭐 여자 같으면 만점까지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향 지점, 딱 엔드라인에 정확하게 멈춰서 속도를 0으로 한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스타트가 여기고 엔드가 여기에 있는 20m 구간에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더 갔다고 하면은, 지금 선생님은 20m까지의 왕복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2m, 23m의 왕복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들보다 더 많은 거리를 뛰고 계시는 거잖아요. 불필요하게. 그러지 마시죠.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선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잔발을 하셔야 됩니다. 오리걸음.
자, 지금 잔발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엉덩이를 좀 많이 낮췄는데요.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낮춰야만,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속도 제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 몸의 중심을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지금 발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속도를 살짝 죽이고 나서 지금 방향 전환 엔드라인에서 속도를 0으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복 달리기에서 사실 속도 제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왜냐? 우리는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를 할 때는 내 엉덩이의 위치, 내 몸의 중심을 낮춰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발 뒤꿈치가 먼저 밟히는 이 잔발의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 스타트에서 엔드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게 20m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자 80%는 달리기를 하시고 나머지 20%는 속도 제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B 하면 80% 달리기 하시고 20% 속도 제어, 80% 달리기 하고 20% 속도 제어, 80% 달리기 하고 20% 8대2 비율. 왕복 달리기는 뭐다? 8대2 비율. 8이 달리기, 2가 속도 제어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2에 대한 속도 제어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부분이다. 만약에 이 2를 속도 제어의 그 20%의 비중을 간과하신다면 지금 20m 달리기가 아니라 23m 달리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부분 꼭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드라이빙입니다. 발 뒤꿈치가 수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발 뒤꿈치가 이렇게 뒤에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 뒤에서 이런 궤적, 발 뒤꿈치가 이렇게 궤적을 그리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이 앞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허비가 되기 때문에 발 뒤꿈치는 그냥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 수직 앞에, 수직 앞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그리셔야 됩니다. 부채꼴 모양을, 반원을 그리시면 안 돼요. 발 뒤꿈치의 경로가 반원이 아니라 부채꼴 모양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드라이브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잔발 연습, 속도 제어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 과제는, 자, 우리가 이 목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1주차에서는 매일매일 기록을 한 번씩 측정을 해보셔야 하는데, 자, 1주차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50, 그리고 여자는 20번의 급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주차에 제가 말씀드렸던 5점 급간, 68번에서 34번의 급간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주차에서는 만점, 78에서 43의 그 만점 기록을 도달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와 잔발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자, 이제 그 목표 기록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보다도 과제를 수행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자, 50번에 해당하는 기록의 길이가 바로 1000m입니다. 왜냐? 20m니까요. 20 곱하기 50 하면은 1000m. 자, 1000m에 해당하는 왕복 달리기. 이 기록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그거를 보기 쉽게 정리를 한 부분인데, 1000m가 지금, 50번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5분 50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러닝머신이라든지, 1000m라는 그 구간을 기록을 재보실 수 있다면 그거를 시간을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1000m를 했는데 내가 8분이 지났어 그러면 뭐 도움은 되지만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400m가 2분 40초 안에 나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브를 통해서요. 그리고 다음 2주차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1360m가 8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680m가 4분 30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1560m가 8분 53초, 그리고 860m가 5분 40초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지금 우리가 왕복 달리기에서의 기록을 높게 받을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왕복 달리기 드라이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의 배가 있어요. 좋은 배, 아주 좋은 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곳은 목표가 있고 한 곳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배를 우리는 크루즈라고 하고요, 목표가 없는 배를 우리는 해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 가치를 100%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무작정 드라이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금 해보니까 68번까지 가능하다. 1360m를 8분 안에 들어온다. 런닝머신 이런 거 다 요즘에 기계가 좋아서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 기록을 재보시고 나 1560m가 8분 53초 안에 들어온다 라고 하시면 왕복 달리기는 빠르게 수행을 하시고 제자리 멀티기로 넘어가셔야죠. 혹은 좌중굴 배근력으로 넘어가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꼭 캡처해서 목표 기록을 가지고 가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주차에는 드라이브 연습하셔야 됩니다. 왕복 달리기의 8할이 넘는 사실 95%까지도 차지하는 비중이 달리기이기 때문에 달리기 운동을 드라이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잔발까지도 연습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속도 제어 구간에서 원활하게 23m, 24m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제는 이젠 자전굴, 배근력, 제자리 멀티기 모든 6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 과제는 하루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 달리기를 하는 동작을 통해서 다리의 근력들이나 팔의 근력들이 강해지고 그 부분들이 제자리 멀리뛰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제는 제가 사실 모든 부분, 상체, 하체, 코어들을 다 고려한 과제 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4시간, 지금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4시간만 운동하셔도 충분히 3주 안에 만점이 나오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단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드라이브를 달리기, 왕복 달리기 기록을 쟀는데 지금 이 구간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시간을 늘리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업을 통해서 왕복 달리기에 대한 이해, 개념을, 원리를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왕복 달리기도 기록을 측정하시는 거, 제가 OT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꼭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매 수업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원리를 생각하는 운동, 달리기, 무작정 빠르게 달려, 무작정 세게 달려는 정말 옛날 운동 방식입니다. 지금은 달리기가 어떤 식으로 원리가 이루어지는지, 다리, 팔, 그리고 기울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달리기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3주 안에 효율성이 높은 커리큘럼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를 생각하는 운동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운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달리기 빠른 사람들 있죠. 이런 수업들을 듣지 않아도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 달리기의 원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혹은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빨리 달려야 된다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연습을 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기 기록이 지금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거지, 단순히 그분이 타고나서 운동을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영어랑 외국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남들보다 영어를 조금 더 쉽게 접했을 거고, 그래서 영어를 더 잘했을 거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달라기 때문에 기록이 다른 것이지 타고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내가 만약 지금 기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우리가 목표를 향할 수 없는, 성공하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 번씩 해보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과제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3주차 커리큘럼 모두 다 완성을 하실 수 있게 되실 테니까요. 그 부분 꼭 명심하고, 지금 제가 총 6강의, OT까지 해서 총 7강의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체력시험 준비를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도 이 수업을 통해서 그 원리와 개념들을 알고 계셨으니까, 자, 이제는 과제를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길 바랄게요.